타이칸 런치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빅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기 들어가는 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을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포르쉐에서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뭐 정식으로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리뷰보다는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르쉐 타이칸의 첫인상은 어떠한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모트라인의 윤성로님을 처음 만났을 때 탁 디자인이 그 에어팟 프로를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검은색 요 디자인 때문에 타이칸의 전면 디자인은 조금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자세히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냥 볼 때마다 약간 좀 무지갯빛이 여기서 도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고, 처음에 시동을 걸 때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굉장히 밝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어덕트가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바퀴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여기 전방 센서 같은 게 있고,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그 뭐지 레이더 센서가 범퍼 이제 그릴 쪽에 있는데, 얘는 여기 밑에 이제 동그랗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제 좀 숨겨 놓은 것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보통 전기차들은 앞에 이제 엔진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딱 에어팟 프로 케이스예요. 양쪽에 에어팟 프로를 떼서 이렇게 탁 넣으면 충전이 되는, 이게 테슬라보다 공간이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캐리어도 들어갈 수, 그 20인치 캐리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작아요. 주행거리보다는 고성능의 전기차가 가깝다 보니까 공식 영상을 보면 모터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 고성능 모터와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앞에서 수납은 막 그렇게 막 많이 할 수는 없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옆으로 와보면 여기에 뭔가 작은 라이트가 있는데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 깜빡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기도 켜지고 이쪽 앞에 라이트도 켜지고, 얘는 또 그 310만원짜리 20인치 휠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이칸이라고 하면 전기차, 그 고성능 전기차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 휠도 나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타이칸이면 그 휠을 넣으면 더 고성능 전기차의 느낌이 날 것 같은, 저는 조금은 아쉽긴 해요. 한 가지 이제 제 차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스팅어는 여기서 이제 공기가 흘러가는 그러한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포르쉐 타이칸은 없습니다. 여기 폰덕트예요. 폰덕트. 구멍이 없는데 이제 구멍처럼 만들어 놓은 이제 폰덕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얘는 특이하게 충전할 수 있는 구멍이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져서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이제 먼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데, 야, 이 옵션이 90만원 LG 벨벳 한 대 여기에 옵션으로 넣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타이칸을 산다고 한다면 이 옵션은 거의 필수 옵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만약 얘가 주행을 하다가 여기 막 흙이 튀거나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있다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손을 이제 물티슈로 닦아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속 충전을 할 수 있고, 오른쪽은 완속이랑 급속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우야. 사이드 미러가 이제 원래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톤으로 맞추는 옵션이 80만원. 그러니까 이제 중가형 핸드폰 하나를 태워야 이렇게 컬러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저라면 80만원 주고 이 옵션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스팅어나 제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몇 차들은 이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맛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핸드폰 한 대로 투자해야 되냐,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막 이렇게 딱 흘러가는 듯한 요 디자인, 저는 이게 굉장히 멋있거든요. 뒤로 갈수록 이게 좀 뭔가 완만하게 표현되는 그러한 디자인이 멋있게 되어 있고, 원래 문이 닫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이제 문이 열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탁 열 수 있는데, 손톱이 긴 여성분들은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손톱이 걸리지 않을까. 이게 너무 쑥 넣으면 손이 걸릴 것 같아요. 손톱이 부러질 것 같은. 대체적으로 포르쉐 차들을 보면 뒤쪽 라인이 이제 좀 엉덩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이 포르쉐 타이칸 4S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이제 후면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제 차도 이제 조선의 파나메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사실 스팅어가 포르쉐를 따라한 그런 디자인이죠. 911의 디자인과 많이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램프도 안쪽에 살짝 꺾여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포르쉐 마크가 이제 램프 안쪽에 들어가서 이게 아마 불이 켜지면 여기도 이제 강조가 되겠죠. 이 디자인도 좀 멋있게 되어 있고, 좀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감이 있게 이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남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유리처럼 되어 있는데 약간 K5의 그 폰 유리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만, 두들겨 보니까 여기도 유리로 되어 있고, 트렁크를 여는 것은 원래 고급 차들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요런 거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트렁크의 용량은 그렇게 막 엄청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세단 느낌이 나기도 하던데 약간은 조금 더 깊은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다면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끝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12V 시거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우주선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소프트 클로징이 없어요. 전자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성 아이템 중 하나인데, 야, 포르쉐 타이칸 1억 7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이 옵션이 없다. 심지어 이거는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또 괜찮은 거는 저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스팅어도 패스트백 스타일의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멋있네. 이중 접합 유리로 이제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끝쪽을 보면 이제 필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들어가기 전에 얘가 지금 이제 차 출고하자마자 바로 온 차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뭐 스티커나 이제 필름이 있으면 모두 제거를 할 건데, 제가 살면서 포르쉐는 못 뽑아도 포르쉐 비닐을 벗겨 볼 수 있구나. 이제 포르쉐 타서, 포르쉐는 역시 실내에 앉았을 때의 감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딱 타자마자 이 계기판 또 보통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요즘 나오는 게이밍 모니터보다는 조금 이제 R값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커브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집중도가 더 있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처음에 켜지고 꺼질 때가 멋있어요. 꺼질 때도 타이칸 뒷모습 딱 켜면 이렇게 나오는, 부팅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포르쉐는 스티커, 그러니까 그 필름 뗄 게 별로 없네? 이제 실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게 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았어요. 계기판 끝쪽에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터치로 댐핑에 대한 이 압력을 조절하는 거겠죠. 이렇게 터치를 해서 조절할 수 있고, 요거는 차고 올라가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차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터치로 조절이 할 수 있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버튼도 모두 있고, 여기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요거는 또 따로 나와 있구나.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것. 이제 레인지, 요거는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가장 오래가는 모드겠죠. 그리고 노말,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이 옵션이 들어가야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르쉐에서 저거를 왜 이 돈 주고 넣는 옵션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 한번 이제 다른 사람 차를 타보니까 포르쉐는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감성이구나, 그게 직접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만약에 포르쉐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 옵션이 비싸더라도 이제 크로노 패키지 옵션은 무조건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보면 특이하게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자세히 보면 네오디뮴 같은 이러한 컬러가 있는데, 요것도 악센트 패키지라고 80만 원인가?
그 정도 비용이 들어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도어나 전체적으로 이제 송풍구 이쪽을 보면 이 옵션은 나 같아도 넣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 버튼이 왼쪽에 있고 기어 변속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를 한번 운전을 해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변속을 할 게 없는데 차라리 여기에 있을 바에 벤츠의 칼럼식으로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시동을 켜고 끄는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내려서 차 문을 잠그면 시동이 꺼지고 차를 타면 자동으로 시동이 켜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얘를 이제 꾹 누르면 이제 전원을 오프하고 다시 누르면 전원을 켜고 할 수도 있지만 요 버튼들의 위치가 생각보다는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반응 속도는 되게 빠르고 좋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자식 계기판을 쓰면 이러한 것도 디자인이 바뀌면 좋은데 얘는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볼 수 있는 정보는 바꿀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레이아웃 원래 이렇게 이제 포르쉐의 그 동그란 그 레이아웃에서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도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고 되게 신기하게 여기 양옆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이제 외제차 같은 것도 이제 만져보니까 확실히 현기보다는 반응 속도도 빠르고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자동차에 대한 관리도 더 확실하고 빠르게 이제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얘를 타면서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스포츠 사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옵션이 80인가 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모터 소리를 약간 포르쉐만의 스타일로 되게 잘 만들어서 그걸 스피커로 내보내는데 되게 미래에 온 것 같은 우주선을 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꺼도 상관이 없고 포르쉐 타이칸에서 가장 어이없는 점 보통 송풍구를 조절하려면 얘로 이제 쉽게 뭐 좌우하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얘는 따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몰랐나?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에어컨 메뉴를 켜고 이렇게 조절해야 돼요. 이렇게 송풍구 방향을.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 사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언제 에어컨 메뉴를 켜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개개인이 다 조절을 하겠냐고요. 솔직히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처음에 타이칸이 나왔을 때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되게 버벅이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게 되게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누르면 이제 햅틱 반응처럼 확실히 진동이 느껴지면서 소리랑 햅틱 반응이랑 확실하게 이제 두 개 다 현재 충전 레벨도 쉽게 바로 볼 수 있고 문이나 전기 충전할 때 요것을 쉽게 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터치하면 위에 있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조절하잖아요. 얘는 그냥 터치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빠르게 작동을 하지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이걸로 터치를 해서 여기 들어가서 조절을 할 바에 그냥 한번 터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이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중앙에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밑에 SUV처럼 여기 밑에 또 수납 공간이 있고 컵홀더가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요거는 수납 공간이 되게 작기는 해요. 12V랑 USB 타입C 두 개가 있고 라이트. 이거는 제네시스가 더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는 여기를 터치하면 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감성이라면 감성이겠죠. 하지만 저는 터치식으로 하는 게 더 전기차에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얘 재밌는 게 디스플레이가 지금 여기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조수석에 누가 탔을 때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스플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수석에 누가 타야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조수석에 누가 타게 된다면 이제 보조 디스플레이가 켜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비를 켜놓고 여기서 미디어나 설정이나 이런 같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운전자한테 어떻게 갈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운전석을 누르면 여기서 이게 지포스 그거죠. 뭐 횡지 같은 걸 그렇게 같이 보면서 만약 서킷을 타더라도 운전자와 조수석 이제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조 디스플레이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다 이어져 있으면 더 좋기는 하지만 아마 여기는 조도 센서 같은데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겠죠.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전기차니까 요거 디스플레이도 다 같이 이어서 운전자가 탔을 때는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조수석에 탔을 때는 풀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제 셀카를 이렇게 찍어서 이제 나는 포르쉐를 타고 있다 이런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뒤에 있는 여기 요 포르쉐 로고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야, 이 옵션 또 사악한 게 70만 원이에요. 애플보다 포르쉐가 더 사악하네. 제가 이 포르쉐 타이칸의 옵션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여기 보조 디스플레이의 옵션이 150만 원인데 이게 훨씬 더 해저 가격 같더라고요. 갤럭시 S21을 하나 산다고 생각하는데 보조 디스플레이까지 달리고 얘는 SNS 사진을 찍기 위해서 70만 원을 태워야 되고 저는 요 디스플레이, 보스 오디오 이러한 옵션이 가장 해저 가격 같다. 포르쉐 중에서는 말이죠. 이제 뒷자리도 한번 타보면 그 포르쉐 감성이 느껴지는 게 여기 도어에도 타이칸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것도 문을 닫았을 때 은은하게 불이 꺼지는 그러한 감성도 있습니다. 제가 앞좌석에 이제 제가 탔을 때의 포지션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확실히 G70보다도 더 넓고 오히려 여기는 스팅어보다도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전기차인데 따로 이제 뭐 드라이브 샤프트나 이런 뒷바퀴로 굴리는 그러한 이제 구동축이 없는데 여기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운전석까지만 있고 뒷자리에는 이제 배터리가 잠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발이 밑으로 닿는 공간 훨씬 더 바닥이 낮기 때문에 좀 발을 편하게 닿을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이제 머리가 닿는 부분 제가 지금 172인데도 거의 지금 조금 여기 조금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 한 175만 대도 이제 와 천장이랑 C필러 여기는 다 닿겠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은 되게 넓은데 위에 공간 그 머리가 있는 헤드 공간은 되게 좁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뒷좌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80만 원짜리 그 옵션 넣었잖아요. 그거 하면은 이제 네오디뮴 그 색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도어하고는 다 모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송풍구는 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와, 이러한 디테일은 좀 많이 아쉽다고 볼 수 있고 여기도 송풍구가 움직이지 않아서 얘도 에어컨 메뉴로 들어가서 아까 보니까 여기 이제 그 SNS 셀카를 찍기 위해서 그 포르쉐 마크 옵션 요거는 뒷좌석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팔걸이 여기도 네오디뮴 그거는 없네. 이게 천장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되게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뭐 파노라마 썬루프 그냥 일반 썬루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아서 만약에 이게 유리가 아니라 이제 유리가 없었다면 오히려 여기 헤드가 키가 170만에도 닿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세단에서도 SUV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휀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제네시스의 G80도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보통 차들은 뒤에 핸드가 여기까지 모두 이어져 있는데 얘는 도어가 이쪽까지 이어져 있는 섹시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외부와 내부 모두 살펴봤으니까 마무리로 간단히 주행 소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포르쉐를 리뷰하는데 화가 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제가 네. 봐도 저는 솔직히 네. 좋기는 좋은데 네. 뭔가 그 화날 포인트들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화날 포인트가 이제 네. 아까 근데 이썸님도 화를 내려다가 그걸 참는 모습을 내가 봤어.